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협중앙회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참전 유공자 300가구를 위한 감사 꾸러미 나눔 행사를 최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선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 등 40여 명이 꾸러미 포장과 전달식에 참여했습니다. 참전 유공자에게 전달되는 감사 꾸러미는 우리 농산물 가공 제품 12품목과 초등학생들이 직접 쓴 감사 카드로 구성됐습니다. 농협은 또 대학생 봉사단 콕 서포터즈 30여 명을 감사 꾸러미 포장 행사에 초청해 청년 세대도 호국 보훈의 달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여주시 농업인 단체협의회는 최근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농민 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주시 농업인 단체협의회는 여주시 관내 10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쌀이 초과 생산돼 농민과 농협이 올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15만 톤을 추가로 즉각 격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시장 격리 방식을 최저가 입찰에서 공공비축 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하에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선보였습니다. 임금체계는 연공성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시장 노동연구회를 7월 중 구성해 운영하며 10월까지 4개월간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민관 전략회의를 출범하고 제1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IPEF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민관 전략회의는 산업부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IPEF 관련 우리 기업의 관심 분야를 적극 발굴하는 민관 소통 채널입니다. 산업부는 제1차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무역, 공급망 등 4개 분야별 작업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안 본부장은 우리 협상 전략에 민간 부문과의 소통이 중요한 바 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년 대비 소득 상승률은 1.3%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의 소득 상승률은 6.9%에 달한 반면 비수도권의 소득 상승률은 5.6%에 그쳤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지역 간 소득 격차의 원인을 산업 인프라 차이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이 성장하면서 관련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은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됐다는 분석입니다. 국토연구원은 비수도권 지역에도 비대면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 시범 온실을 준공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베트남 현지에 준공한 시범 온실은 향후 신남방 지역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조성한 스마트팜은 2020년 스마트팜 전문 기업들로 구성된 협력체를 비롯해 베트남 농업과학원과 함께 추진한 사업입니다. 협력업체는 순수 우리 기술과 기자재를 활용해 현지 농업과학원 부지 내에 1헥타르 규모의 온실을 조성했습니다. 향후 온실에서는 딸기, 고추 등을 재배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마음안심 서비스 앱을 운영합니다. 이 앱은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거나 문자, 통화 송수신 내역이 없는 경우 사전에 등록한 보호자나 읍면동 담당자에게 위험 신호 문자를 발송합니다. 경북도는 연말까지 고령층 1인 가구 7만 9천여 명이 해당 앱을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앱 설치는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 사용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마음안심 서비스를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장마철에 자주 발생하는 감전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2,509명으로 이 중 9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9월 사이에 감전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전기 설비를 정비하거나 보수할 때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침수된 도로의 가로등이나 신호등은 멀리하고 도로 위 입간판의 전선과 금속재를 밟거나 만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